한여름밤 매미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 잠결에 받아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외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넋이 나간 저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낮게 읊조리는 연불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고 몇몇 친척들은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외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외할아버지는 정정하셨습니다. 지병도 없으시고 잔병치레도 없으셨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 가족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기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심장마비였다는 결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가족들은 외할아버지 마을의 작은 절, 생전 외할아버지와 함께 차나 커피 따위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시던 스님을 불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2시간쯤 뒤 스님이 도착하셨고 스님은 누구보다 평온한 얼굴로 천천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경문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이틀째 아침부터 조문객들로 북적북적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족들은 잠도 못 자고 쉴 새 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몸은 힘들어도 조금이나마 외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상주였던 외삼촌과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당 구석에서 잠을 청하거나 빈소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스님도 챙겨와야 할 것이 있다며 잠시 절로 돌아가셨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특이하게도 나무가 아닌 쇠구슬로 만들어진 염주와 몇 개의 부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빈소에서 나와 장례식장에 마련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제법 큰 장례식장이었지만 식장을 이용하는 가족은 저희 가족뿐이었기에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자는 마음으로 휴게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겠지 싶어 굳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문을 열고 들어온 누군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가 누워있는 소파 앞에 멈춰섰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 있어서 날 부르러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눈을 뜨니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낡고 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윤기가 없었고 눈동자는 생기가 없어 검은 구슬 같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오싹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퀭한 눈길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누구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르륵 제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몸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비슷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외할아버지에게 절을 해도 되겠냐 물었고 저는 대답을 하기 어려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족의 허락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더니 스르륵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 그 남자를 외할아버지의 빈소로 안내했습니다. 졸고 있던 외삼촌이 인기척에 일어나셨고 남자는 싱긋거리며 외삼촌에게 다가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외삼촌은 감사하다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싱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지그시 외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외삼촌은 당황한 듯 어물쩡거리다 정신을 차리고 그를 식당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향을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망설였지만 곧이어 그러시라고 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족의 허락이 있어야 했거든요. 휴게실에서 제게 했던 말, 똑같은 말투, 똑같은 간격으로 그는 외삼촌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륵 외할아버지의 사진 앞으로 걸어가 향을 꺼내 들고 불을 붙였습니다. 잠시 고인과 단둘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빈소에 단둘이 남아있기를 요구했습니다. 외삼촌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으나 남자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불이 붙은 향을 쥔 채 어정쩡한 자세로 멈춰 있었습니다. 저런 불편한 자세로 그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점점 더 제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외삼촌도 그런 이상하고 기괴함을 느낀 것인지 결국 남자의 요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보고 아버지를 깨워오라 하셨고 무언가 일이 생긴다면 성인 남자가 3명이나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깨워 상황을 설명드리고 문이 닫힌 빈소 앞에서 팔짱을 끼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계신
외삼촌과 합류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외삼촌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남자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에 빈소를 살짝 살펴보자고 하였습니다. 빈소의 문은 미닫이 문이었기에 저희는 문을 살짝 열고 그 틈새로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 외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개걸스럽게 핥고 있었습니다. 혀가 어찌나 긴지 남자의 키보다 기다란 혀를 낼름거리면서 달콤한 사탕을 먹는 아이처럼 연신 감탄을 내뱉으면서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본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닫이 문 너머에서 남자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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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거칠게, 점점 더 소름 끼치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고독.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은 무언가 심각하게 중얼거리시더니 다급히 자리를 비운 스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스님은 전화를 받으시곤 금방 도착할 것이니 절대 빈소로 들어가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스르륵 복도를 지나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넋을 놓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식은땀을 흘리며 남자가 사라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빈소로 뛰어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영정사진과 제사상에는 침이 흥건하게 묻어 있었고 이곳저곳 짐승의 이빨처럼 굵고 날카로운 자국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놓고 갔던 쇠구슬과 부적을 확인했습니다. 노랗던 부적이 대부분 검게 물들어 있었고 쇠구슬 염주도 끊어져 몇몇의 알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짐승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군요. 벌써 돌아갔습니까?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과 아버지는 스님의 팔을 붙잡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저 우리를 향해 연부를 외우실 뿐이었습니다. 그 후 장례식은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외삼촌과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절대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절에서 챙겨오신 이상한 쇠막대기를
할아버지의 시체와 함께 화장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괜히 부정 타는 거 아니냐 스님에게 뭐라 하셨지만 아버지와 외삼촌은 가족들을 달래며 묵묵히 스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하얀 백골가루 그리고 기다란 쇠막대기가 가족들의 품에 안겼을 때 괴물이라 생각하면 필히 괴물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가엾다 생각하면 그저 지나가는 거린일 뿐이니 지난 일을 마음에 담지 말고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장례식장 납골당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가족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외삼촌이 말씀해 주시길 그 남자가 우리를 찾아온 지 딱 1년이 되던 날 장례식장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손님 한 분이 찾아와 할아버지 납골당에 인사를 드려도 되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그날만큼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남자와 엮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